세계적인 해커 집단인 어나니머스가 가만두지 않겠다고 지목한 사람이 있다. 앨런 머스크이다. 머스크가 트윗으로 암호화폐 시장을 들썩거리는 것을 좌시할 수 없다는 경고를 했다고 한다. 이유야 어떻든 그의 한마디가 전세계에 미치는 영향력은 엄청나다. 2002년에 창립한 스페이스X 건물 내에는 인류를 화성에 보내자는 사내구가 커다랗게 걸려있다. 지구와 화성 간의 직선거리는 1억 9,100만 킬로미터, 7개월이 걸리는 거리이다. 화성의 대지는 건조하고 매우 추우며 대기는 이산화탄소가 95%이고 산소는 거의 없다. 천체 물리학을 하는 대다수 학자들은 화성은 죽은 행성이라고 한다. 그런데 머스크는 왜 인류를 화성으로 이주시키려고 하는가? 괴짜인데다 과대망상에 걸린 테크노 유토피안인가? 그는 어려서부터 공상과학 소설을 많이 읽었다. 초등학교 때부터 하루 10시간씩 독서를 하고 동네 도서관에 있는 책을 모두 읽고 더 이상 읽을 책이 없자 브리테니커 백과사전을 읽었다고 한다. 10살 때 프로그래밍을 하고 12살 때는 블라스트라는 소프트웨어를 개발해서 게임 업체에 $500를 주고 팔았다고 한다. 하지만 중학교 때까지는 친구들과 잘 어울리지 못했고 학교 폭력에 시달렸다. 부모의 이혼과 부친의 정신적 학대로 정서적으로 극히 불안하게 성장했다. 머스크가 태어난 남아프리카 공화국은 백인 우월주의자들의 유혈 폭력과 지적 열망을 성취할 기회가 극히 적었다. 결국 17살 때 외가 친척이 있다는 캐나다로 떠나는 것을 허락받았지만 반대한 부모는 유학비용을 한 푼도 대주지 않았다. 농장에서 하루 오렌지 한 알로 끼니를 때우며 고생을 많이 했다. 미국으로 건너가 대학에 입학하고 나중에 박사과정까지 들어갔지만 시작 이틀 만에 창업을 위해 학교를 그만두었다. 머스크는 인터넷이 세상을 크게 변화시킬 것이라고 확신했던 것이다. 고객들에게 지도를 포함한 가계 정보를 제공해주는 집2라는 인터넷 서비스를 개발하여 제공했다. 이후 현재 인터넷 뱅킹의 효시라고 할 수 있는 이메일을 통한 결제 시스템인 페이팔이라는 벤처 기업을 세워 억만장자가 되었다. 어린 시절 은하수를 여행하는 히치하이커를 위한 안내서라는 책은 머스크에게 어떤 질문을 던질 것인가는 어려운 과제지만 일단 질문을 찾아내면 나머지는 정말 쉽다는 것을 가르쳐줬다. 인생, 우주, 만물에 관한 궁극적인 질문에 대한 답을 준 책이었다. 인류에게는 큰 위험이 닥쳐오고 있다. 그래서 머스크는 지구라는 행성은 한정된 자원의 고갈과 이산화탄소로 인한 기후변화로 마침내 멸망할 수 있기 때문에 인류의 번영을 위해 우주로 나아가야 한다고 생각한다. 현실화할 수 없는 허황된 꿈만을 꾼다면 사기꾼이나 망상가가 되리라. 인터넷으로 번 돈으로 고급차와 비행기를 구입하는 등 실컷 즐기고 나서 바로 우주공학을 독학하기 시작하였다. 어려서부터 꿈꿔왔던 미래를 열기 위해 도전을 시작한 것이다. 머스크는 원대한 사명을 위해 우주사업, 전기자동차, 에너지라는 세 가지 분야에서 벤처 사업에 뛰어든다. 페이팔 주식을 판 2억 달러에서 1억 달러를 스페이스X, 7천만 달러를 테슬라, 그리고 1천만 달러를 솔라시티에 쏟아부은 것이다. 대중들에게 머스크는 화석연료를 사용하지 않는 전기자동차 테슬라의 CEO로 더 유명하지만 그에게 그 사업은 화성을 가기 위한 징검다리일 뿐이다. 하지만 과학 분야 종사자는 물론 모두가 무모하기 짝이 없다고 조롱하였다. 우주사업은 천문학적인 예산이 드는 사업이었기 때문이다. 우주 개발을 선도한 미국이 인간을 화성에 보내겠다는 희망을 접은 건 기술적 난제가 아닌 돈이었다. 로켓 개발에 약 500조 원 정도가 필요하다는 결론을 냈던 것이다. 미 항공우주산업의 골리앗, 록히드 마틴과 보잉 등 대형 군산 복합체는 러시아와 중국에 비해 터무니없이 비싼 개발비를 정부에 요구했다. 머스크는 거대 우주기업이 혼다 어드급이면 될 로켓을 페라리급으로 만든다고 비판했다. 그래서 탄생한 것이 스페이스X의 저가형 펠컨 로켓이다. 2008년 9월 28일 네 번째 발사에서 성공한 펠컨 1호, 신생 벤처기업인 스페이스X가 6년 만에 성공한 것이다. 2008년 말 머스크는 이 발사 성공으로 파산 직전에서 기사회생하였다. 2012년 5월에는 펠컨 9를 민간 우주선으로는 최초로 국제우주정거장과 도킹하는 데 성공했고 10월에 화물도 운송하였다. 또 한 가지 획기적인 시도는 그래스호퍼 프로젝트이다. 로켓 본체에서 분리된 1단 로켓을 다시 지상 발사 플랫폼으로 정확히 되돌려 안착시킨다는 것이다. 로켓 비용의 90% 이상을 차지하는 1단 로켓을
재사용하겠다는 이 프로젝트가 성공하면 미국은 우주 산업 분야에서 세계 선두 자리로 복귀하고 군사력 면에서도 러시아와 중국의 압도적인 경쟁 우위를 점할 수 있다. 심지어 그의 아내는 러시아인이 머스크를 암살할지 모른다며 두려워했다. 2017년 초에 머스크는 결국 지도상에 없는 길을 개척해냈다. 3, 2, 1. Liftoff of the Falcon 9. Vehicles pitching down. Transonic. Stage 1 landing leg deploying. Falcon 9 has landed. 또한 팰컨 1호에서 9호까지 사용한 비용은 총 3.9억 불인데 나사의 사업 방식으로는 약 40억 불이 소요된다. 10분의 1 수준이다. 그는 로켓도 차량 선박처럼 재사용하고 대량 생산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헨리 포드가 자동차를 대중화했듯이 로켓을 대중화한 것이다. 2021년 현재 세계보 1위인 아마존의 잽 베조스 회장도 우주개발 러시에 뛰어들어 우주 사업을 벌이고 있다. 나는 화성에서 8만 명이 살아가는 미래를 상상합니다. 내게 가장 중요한 일은 많은 사람과 화물을 화성으로 나르는 기술을 개발하는 일입니다. 여느 부자들과 다른 머스크의 원대한 사명이 있었기에 모두 가능했다. 이 책의 저자 애슐리 반스는 이렇게 말한다. 머스크는 대여섯 살 때 세상을 차단하고 온 정신을 집중해서 한 가지 일에 몰두하는 법을 찾았다. 그의 최대의 장점은 위기가 최고조에 달했을 때조차 목표에 집중하는 능력이다. 또 다른 능력은 본인이 최고의 공학적 지식과 천재적 머리를 가지고 있지만 최고의 인재를 채용하여 엔지니어 군단을 만드는 것이다. 그가 채용하고자 하는 인재 유형은 경쟁적이며 다양한 대상에 관심을 갖고 그것을 획득하려 하고 급한 성격의 소유자이다. 또한 업무용 코드를 작성하는 사람이라도 기계 작동 원리를 이해해야 하고 어려서부터 물건을 만들어 온 인재를 찾는다.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적인 인재 유형과는 거리가 멀다. 그의 이상은 태양계의 정복이다. 머스크가 직원들을 몰아붙여도 성공할 수 있었던 것은 금전적 부를 추구하지 않고 이상을 좇는 열망 때문으로 보인다. 머스크의 우주 식민지 개척을 위한 긴 여정은 현재 진행형이다. 우주 로켓의 대중화를 통한 화물 배송 및 세계 각국의 위성 발사, 난청 지역이 없는 우주 인터넷 사업을 통한 화성 식민지의 인터넷 보급, 자원 고갈을 해결하기 위한 우주 행성에서의 자원 탐사 및 개발, 초고속 진공 열차인 하이퍼루프 등이 그것이다. 그 자신도 살아있는 동안에 화성의 주거 환경을 지을 수 있을지는 확신하지 못한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머스크는 지구상에 가장 먼저 미래에 도착한 남자라는 사실이다. 삶을 살아가면서 꿈을 꾸고 세상을 위해 가치 있는 일을 한다는 것의 의미를 생각해 본다. 책에나크입니다. 감사합니다.